아산시가 둔포면 관대리에 쌓인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처리 비용이 늘어난 데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돼 학교 공간을 혁신적으로 꾸미는 세종교육청 꿈마루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된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망대를 비롯해 갤러리와 카페 등으로 조성된 천안 타운홀이 다음 달 4일 개관합니다. 세종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세종시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아산시와 GS건설이 22일 신창 읍내지구에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시가 둔포면 관대리에 쌓인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처리 비용이 늘어난 데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45번 국도 인근의 한 농지. 아산시는 지난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이곳에 쌓인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억 9천여만 원을 들여 1,200톤가량을 처리했지만 비용 부족으로 나머지 200톤가량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 아산시는 올해 관련 예산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8월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을 냈지만 낮은 금액 등을 이유로 처리하겠다는 관내 업체가 없어 결국 유찰됐고 처리는 지연됐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다시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를 선정해 연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에게 환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와 GS건설이 22일 신창 읍내지구에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투자 협약은 과거 기업 연수원 용도로 결정된 구역에 GS건설의 신사업인 친환경 목조주택 제작과 승강기 제조 공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산시에 500억 원 이상을 신규 투자해 250여 명의 지역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 적극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50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아산시청 기후변화 대책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아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아산시 콜센터 또는 기후변화 대책과로 하면 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상반기에 일반 357대, 저소득층 16대 등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천안 타운홀이 다음 달 4일 개관합니다. 천안 타운홀은 동남구청사와 인접한 힐스테이 천안 아파트 103동 46층과 4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운홀 47층에는 전망대를 비롯한 갤러리와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아트홀이 들어서며 46층에는 시민 참여 전당인 타운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의 혁신적인 ESG 경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주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주제는 환경 분야와 사회 분야, 지배 구조 등 ESG 3개 분야에 걸쳐 공단이 추진할 수 있는 ESG 경영 혁신 아이디어이며 천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단은 모두 10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학생이 주체가 돼 학교 공간을 혁신적으로 꾸미는 사업, 바로 세종교육청이 추진 중인 꿈마루 사업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어느덧 올해로 31개 학교에 대한 사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된 2개 학교를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두루 유치원. 교실 벽면에 설치된 다락방 형태의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1층은 작은 전시 공간, 2층은 숨을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테마입니다. 바로 옆 교실엔 분식점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돼 아이들의 즐거운 소꿉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교실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67살의 어린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고민 끝에 만든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공간의 주인이 되고 그런 사용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이 반영된 공간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여자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면서 비게 된 교실이 힐링 카페로 변했습니다. 아직 테이블이나 의자가 더 들어와야 하지만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기엔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바로 옆엔 40명 이상이 모여 대규모 선택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교내 방송실은 회의실과 방송 장비만 덩그러니 있던 모습에서 1인 방송 등 전문 영상 제작이 가능한 환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 역시 학생이 주체가 돼 공간을 만들었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학생 중심의 TF팀을 꾸려 최종 테마를 결정하고 전문가와 함께 설계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같이 이 공간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어떤 가구들을 이런 걸 배치를 하고 또 구매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의논을 했고요. 완성이 된 거를 보니까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나중에 와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뿌듯해요.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공간 혁신, 일명 세종 꿈마루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현재 31개 학교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꿈마루 사업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만큼 앞으로도 해마다 10개 학교씩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공간, 그럼으로써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세종 꿈마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세종시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정된 세종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라 생산과 소비, 가공 관련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먹거리 정책 수립과 평가를 비롯해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관련 주요 정책 등 먹거리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출범 첫날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세종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내년도 학교급식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25일부터 세종 시티투어 운행이 재개됩니다. 세종시는 최근 관내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세에 있고 위드 코로나를 앞둔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해 운영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이용자나 차량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까지는 3일 이내 PCR 검사자나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산 학선 하키장이 지난 2019년 국제공인규격 인증을 받으면서 국제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경기장이 단 한 면인 탓에 국제대회는 물론 전지훈련 장소로도 외면을 받으면서 아산시가 추가적인 국제하키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선장 학선 하키장입니다. 가로 103.2m, 세로 63.2m로 지난 2019년 국제하키연맹 심사를 통과해 국제공인규격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대회는 물론 하키 선수단의 전지훈련에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 부족입니다. 현재 학선 하키장은 국제공인 규격의 경기장
단 한 면뿐. 국제대회를 하려면 2면 이상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하키 선수단 역시 부족한 경기장 수에 전지훈련 장소로 하키장 2면 이상이 있는 김해나 동해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인 규격의 하키장 2면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인 규격의 하키장이 있지만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장소로 외면받고 있는 아산시. 하키 메카 도시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장 건립이 관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겐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이처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천안시가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살고 있는 63살 김진훈 씨. 3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로 고시원과 컨테이너를 전전긍긍했습니다. 여기에 지병인 협심증까지 앓고 있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김 씨에게 얼마 전 번듯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천안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덕분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힘을 주세요. 이렇게 안내도 잘 해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쪽방이나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인데 천안시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직접 집을 알아봐주고 생필품에서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줍니다. 지난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0여 명이 신청했고 이 중 1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주거물색에서부터 주택물색, 이사 지원, 그리고 일단 비주택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없으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천안시는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사는 행복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인력 및 사학비를 확충하고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사각지대 발굴 및 주거안정 지원, 자원 발굴 및 연계,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관리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대상 10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요환입니다. 천안시가 올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9월 현재 체납액 목표 대비 80%인 171억 원을 징수한 시는 남은 기간 고강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 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은닉자금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아산시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40kg 기준 산물벼 36,250포대, 건조벼 62,177포대 등 총 3,937톤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매입 대금은 중간 정상금인 3만 원을 수매 후 즉시 지급하며 최종 매입 가격은 수학기 산지 쌀값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세종시 지역카페 여민전의 월 구매 한도가 11월에 한해 종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여민전으로 소비할 경우 종전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또 11월에 개최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여민전으로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시 온누리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7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시간대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시에서 방범시설 설치나 주차 편의시설 보수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인근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이 공모 대상이며 무료 개방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행복도시에 유일하게 운영 중인 세종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은 정식 여객터미널이 아닌 임시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일부 불편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정식 터미널 조성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후 행복도시에서 전국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시 정류장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세종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 터미널 이용 환경 개선을 시민감동과제로 정했고 크게 주변 환경정비와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환경정비를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골재로 덮여 울퉁불퉁한 임시주차장 바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임시주차장과 BRT 정류장 겸용으로 사용 중인 진입로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임시주차장 평탄화 공사, 터미널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주차장 화단 정비 등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터미널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가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연계성도 강화됩니다.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위해 이달 중 버스 정류장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도를 8곳에 부착하는 한편 남측 버스 정류장이 비좁은 점을 감안해 상하행에 각각 한 곳씩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LH가 소유 중인 터미널 부지를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여객 터미널 조성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산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종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아산시는 2021년 모종동 일대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확정되면서 인구수가 2017년 약 18,000명에서 2021년 약 23,000명으로 4년 사이 약 5,000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아산시 모종동.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은 1986년 모종리에서 모종동으로 승격돼 현재는 온양삼동 관할의 법정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고속버스 터미널과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 간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는데요.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신축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모종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중심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종동은 의료기관인 아산시 보건소, 아산충무병원과 아산시 법원, 아산시청 등의 행정기관이 유치돼 있어 시민들이 의료와 행정 업무를 보기에 편리하고 아산의 원도심이라는 특성에 맞게 대형마트와 여가시설 또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친수공간과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천혜의 입지 환경을 갖춘 아산의 뉴타운으로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좋고 겪어보니까 다 좋네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가깝고 소방서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모종동이요. 터미널 교통이 너무 좋아요. 시외버스 다 다니고요. 원양 온천역도 KTX도 지나다니고 여기 배방역에 또 풍기역이 지하철역이 또 추가가 되니까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고장입니다. 아산시 모종동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아산시 모종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 모종동은 아산의 원도심으로 의료기관과 대형마트, 쇼핑, 여가시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아산시 모종동의 현재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매매는 31건 중 거래량 31건으로 거래 비율이 100%이고 전세는 17건 중 거래량 13건으로 전세 거래 비율은 76%입니다. 모종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945만 원, 전세는 762만 원으로 전세율은 81%입니다. 현재 모종동의 지하 5층, 지상 40층 높이의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서면서 배방과 탕정으로 대표되던 아산 주거문화단지의 중심이 다시 원도심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온천동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온천동의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20건 중 거래량 14건으로 거래 비율은 70%이며 전세는 12건 중 거래량 4건으로 거래 비율은 33%가 되겠습니다. 온천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708만 원, 전세는 541만 원이며 전세율은 76%입니다. 아산시는 현재 14곳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종동에 위치한 모종셋돈지구가 22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 공사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주거 공간과 공원, 녹지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아산의 신주거 중심, 아산시 모종동. 신흥 주거타운으로의 전망을 기대합니다. 천안 수십년에서 천안 멜론 발전에 기여한 김학근 씨가 올해 천안시 최고 농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산시 모종동에 거주하는 최하성, 김가희 씨 부부가 도고면 행복키움 추진단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50만 원 전액을 기부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아산시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과 행정안전부 특수법인인 한국온천협회가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휴먼 ENT에서 지자체 영업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01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